남진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하네요. 어렸을 때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살았고, 젊었을 때는 가수로 데뷔해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으며, 군대에 입대한 뒤 베트남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윤복희와의 가짜 결혼 뒤에 다시 현재의 아내 강정년과 결혼하게 되고, 그러다가 법을 어긴 아내 강정년은 구속되고 맙니다. 정말 책을 써도 10권을 넘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남진 본명 김남진은 1946년 9월 27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납니다. 올해 나이가 74살이죠. 남진의 아버지 김문옥은 목포 일보의 발행인 겸 목포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목포 최고의 부자 집안이라고 불릴 정도였죠. 목포북교 초등학교, 경복중학교, 목포고등학교,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1965년 정규 1집 앨범 서울 플레이보이를 발표하고 데뷔하지만 별다른 히트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울려고 내가 왔나가 처음으로 히트하자 트로트 가수로 전향했고, 1967년 가슴 아프게가 대중들로부터 널리 사랑을 받게 됩니다. 또한 동명의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해서 영화배우로도 활약하게 되고, 그리움은 가슴마다에도 출연해서 큰 인기를 모으게 됩니다. 남진의 원래 꿈이 가수가 아니라 영화배우였었죠. 그러다가 1968년 해병대 청룡부대 해병 2여단 2대대 5중대 2소대에 입대해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제대 후 재기에 성공했고, 나훈아와 가요계의 쌍벽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라이벌 구도였지만 실질적인 1위는 남진이었고, 음악성은 나훈아가 좀 더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남진은 1976년 가수 윤복희와 결혼을 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7개월 만인 1979년 3월 9일 이혼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알려진 기간. 실질적으로는 6개월. 당시 남진이 윤복희를 내쫓고 폭행했다. 는 루머가 돌면서 남진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윤복희가 진실을 고백하죠. 4에서 5년 남편 유주용과 결혼 생활을 하다 75년도에 한국에 들어와 윤복희 특집쇼를 하게 됐다. 공연이 끝나고 돌아가니 남편이 신문을 들고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다. 그 신문에는 한국에서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기사가 게재돼 있었고, 그 주인공이 남진이었다. 윤복희의 남진의 사랑을 우리 남편 보라고 이용했다. 고백한 사람의 순정을 이용했다. 사랑한 게 아니니 이용이었다. 그분 남진에게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하자고 한 후 결혼 반지를 돌려주고 집도 다 가지라고 했다. 새벽 4시에 통행금지가 해제되자 집에서 나왔다. 즉, 윤복희는 여전히 유주용을 사랑하고 있었고, 당시 남진을 당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서 당시 남진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윤복희를 이용했다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연약한 여자를 때리냐까지 온갖 욕을 다 먹었죠. 하지만 남진은 끝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이 모든 비난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윤복희가 무릎팍도사와 나와서 위에 고백을 하자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측근을 통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남진 측근 남진 씨는 워낙 남자답고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라 당시 인기 스타로서 리스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로서 윤복희를 최대한 배려해줘야 된다 생각하고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랬기에 지금에 와서 가타부타 말을 한다는 것은 그에게 더욱 수모를 안기는 일일 것이다. 어쨌든 남진은 남자다운 모습을 보였네요.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진과 윤복희는
처음부터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의 결혼은 합법적인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윤복희 그런데 오빠 일 문제로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 저희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분 남진이 약혼을 하자며 다이아 반지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안 됐는데 제가 그 반지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약혼을 하게 됐죠. 이 소식은 곧장 신문에 보도됐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결혼도 진짜가 아니었어요. 남편이랑 이혼도 안 했는데 무슨 결혼이요? 윤복희 나는 유부녀였다. 남편 유주용과는 1985년에 이혼했다. 윤복희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고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때 느낀 게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는 거였죠. 그분 남진에게 집까지 모두 주고 딱 30만 원만 주머니에 넣고 나왔어요. 즉, 윤복희는 전 남편 유주용과 1985년까지 결혼 관계를 유지했기에 중간에 한 남진과의 결혼은 중혼으로 원천 무효가 되는 셈이죠. 방송을 통해 최초로 공개한 남진 부인 되는 분은 재미교포로 미국 뉴욕에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는 당시에 미국에 공연을 가서 선배 소개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가 슬럼프를 겪었을 때 그 외로움을 달래준 건 부인인 강정연 씨였다고 합니다. 그는 재미교포 집사람은 솔직하고 성격도 강하다고 소개하면서 2년이 되어 한국에 왔는데 어머니가 전라도에서 제일 유명한 점집 10군데에서 점을 보고 다 좋다고 했다. 어머니가 직접 혼인신고를 해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부인도 싫지 않았으니까 결정 잘했지. 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고 털어나 보는 이들을 웃음 짓게 만들었습니다. 슬하에 일남 삼녀를 둔 그는 부부금실의 비법에 대해선 그냥 성질대로 했다. 애만 낳았던 것 같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특히 남진 아내 강정연 씨와 슬하의 자녀를 4명이나 낳은 것에 대해선 딸만 계속 낳으니까 목포에 있는 어머니께서 반가워하지 않으셨다. 또 언제 낳았느냐 하니까 아내도 부담이 됐다. 셋째를 낳을 때는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다. 내가 또 낳으면 되지 않냐고, 몸만 건강하면 되지라고 말했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남진은 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생전 내가 가수왕상을 받고 인기가 있어도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넷째 아들을 낳으니까 그제서야 성공했다고 하셨던 것을 잊을 수가 없다고 당시 기억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남진 월남전 참전 이유 및 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삶의 최대 고비였다고 하는데 해외 촬영을 위해 여권을 만들어야 했으나 군대에 가지 않아 발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 갈 거 빨리 가자고 해서 전성기에 입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때 입대하고 훈련을 받고 있는데 마침 월남전이 치열해서 가게 됐다는데 해병은 인원이 적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남진은 베트남 월남전에 해병대로 파병되게 된 당시의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베트남에 간 그는 해병대 일원으로 헬기를 타고서만 갈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6개월을 근무했다며 영화와 같은 전쟁터의 상황을 지냈다고 털어나 대중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재외국민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이부는 11일 초중고 12년간 해외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를 악용, 서울대 등 서울 시내 12개 대학에 부정입학한 학생 54명을 적발. 조사한 결과 이 중 K 외국인 학교 출신 36명이 이 학교 재단 이사 조건이 바로 딸.
3명의 대학 입학을 위해서 강정연이 브로커를 동원했다는 혐의였습니다. 대학 부정 입학으로 2001년 새해 벽두를 뜨겁게 달구던 사건이었죠. 남진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래도 아내가 하는 행동에 목인 정도는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여 년이 지난 사건이고 현재는 딸들도 시집을 잘 가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남진은 이제까지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죠. 윤복희가 자신을 이용했다가 버릴 때에도 아무 말하지 않는 남자다움을 보여주었고 베트남에서는 목숨이 달린 전투를 치르기도 했죠. 시와 위조 전문 브로커 2명의 도움으로 부정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첫째 날 김홍미 씨가 방송을 통해서 얼굴을 알리셨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당장 연예계 데뷔해도 될 정도의 미모라고 칭찬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터에서도 다루었던 남진 씨의 아버지. 남진 씨의 아버지는 목포 일보 발행자이시자 목포시 국회의원을 하셨던 김문옥 전 의원입니다. 남진 씨는 3남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남진과 나훈아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조금은 태어나서 자란 환경이 다르답니다. 남진 씨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나훈아 씨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분은 라이벌이라는 존재로 만나셨고 최고의 가수라는 칭호를 얻으시기도 하였습니다. 13호 태풍 링링 한반도 쪽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동 경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13호 태풍 링링은 지난 2일 오전 9시에 발생했다. 이어 3일 오전 3시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590km 부근 해상의 열대자부가 태풍으로 발달했다. 오는 4일 타이페이 남동쪽 약 320km 부근 해상으로 도달한 뒤 6일 중국 상해 동남동쪽 약 360km 부근 해상을 지나 북북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오전 3시경에는 목포 서쪽 약 60km 부근 해상에 도달, 한반도에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태풍 링링은 주말쯤 서해안에 상륙한 뒤 수도권과 강원도 내륙을 관통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 8일 오전 3시경 북한 청진 남서쪽 약 40km 육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태풍 발생 초기이기 때문에 이동 경로가 유동적이나 대만과 중국 상해 동쪽 해상을 거쳐 이번 주 후반 한반도 부근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한 4일에서 5일 후 태풍의 위치가 유동적일 수 있으니 이후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3일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하선호란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다. 개그맨 장동민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선호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모습으로 잡음이 생기며 주목받은 것. 이로 인해 하선호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하선호는 2002년생으로 올해 나이 18살이다. 지난 4월 종영한 엠넷 고등래퍼 3에 출연. 소녀 래퍼로서 랩 실력을 인정받았다. 현재 서울 외고 일본어과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선호는 지난 1일 방송된 TVN 플레이어에 등장했다. 래퍼 경연 프로그램의 심사위원 역할이었던 장동민은 하선호를 향해 목걸이를 원하냐? 나도 전화번호 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동민은 저 18살인데 라며 난감해하는 하선호의 대답을 듣고는 탈락드리겠다고 해 논란을 야기했다. 방송 직후 플레이어 게시판에는 장동민의 하차 및 제작진 사과를 요구하는 시청자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조조부터 오후 12시까지 유열의 음악 앨범 관람 종이 티켓을 제시하면 좌석 1개당 아메리카노 1개를 증정하는 행사다. 4일부터 CGV 18개 극장구로 대구 스타디움,
대전, 동탄, 목동, 미아, 북수원, 세종, 송파, 소풍, 아시아드, 오리, 인천 연수, 왕십리, 영등포, 죽전, 중계, 판교에서 진행한다. 유열의 음악 앨범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처럼 우연히 만난 두 남녀가 오랜 시간 엇갈리고 마주하는 과정을 그렸다. 은교 2012 정지우 감독의 신작으로 김고은과 정혜인이 연인 호흡을 맞췄다. 어른들은 가끔 아이들에게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 라고 끝나는 이야기만을 들려주고 싶어 한다.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 설명하기 힘든데 굳이 지금부터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을 진실과 현실에서 떼어놓곤 한다.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과연 그럴까? 우리들의 아이들이 현실과 진실을 읽고 소화시킬 능력이 없을까? 아이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현 시대를 살고 있는데 본인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 듣고 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 책 비정규 씨, 출근하세요. 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2년 현재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것도 일반적이고 제3자 시각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로 풀어가고 있다. 이 책의 주요 독자인 어린이의 엄마, 아빠, 이모, 할아버지, 오빠 등 매일매일 얼굴을 보고 살고 있는 가족.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비정규직 가족을 두었기 때문에 운동회에서 혼자 뛰어야 했던 유정이와 아빠와 엄마, 이모의 일과 역할이 자랑스럽다가도 불편해지는 마음을 어찌 할 수 없는 우혁이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이 사회의 굴레와 불공정한 대우가 우리 아이들의 삶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 누가 늘 상냥하고 밝고 힘찬 수키 씨가 화장실 변기 뚜껑에 앉아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걸까? 어떻게 하면 편의점 알바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 어른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큰 문제를 아이들에게 던져줘서 무엇을 어쩌라는 것일까? 얽히고 설킨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 이 책의 취지일 것이다. 나만 잘 되면 된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바로 옆을 보면서 살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과 더불어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아이들이 현실을 바로 보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보려고 한다면 분명히 세상은 바뀔 테니깐.